지금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가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어린 날이어서 앞으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되는데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발견됐다 카지야. 앞으로 괜찮을지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46명.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2,046명. 지난 3월 16일 42,000명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감소가 되었죠. 지난 일요일은 900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1,0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예, 정말 이 서서히 감소하는 감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3%, 그리고 재택치료 확진자는 21,000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80대 사이의 확진자 20분이 또 숨져서 누적 환자는 사망자는 2,07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평가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이제 비수도권까지 중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던데 이게 15주 만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과 수도권의 그 통계는 4주째 중간 단계로 내려왔지만 비수도권이 계속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았습니다. 높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이 수준도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일일 평균 58,000명 수준에 발생해서 전주대에 34% 정도 감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상 가동률이 낮고 그리고 신규 발생자 그리고 위중증 사망자의 완만한 감소를 고려해서 지금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도 5주 연속 0.74로 감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빨간 알람이 계속 울렸었는데 이 알람이 약간은 주황색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눌 때 특히나 이제 연휴 지난 다음에 공휴일 지난 다음에 우리 늘 얘기하거든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지 않을까. 어제가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폭 증가할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샌드위치 연휴까지 포함하면 연휴가 굉장히 오래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실제로 가고 계시고 여행지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러면 코로나19는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그런 데 가도 마스크를 대부분 실외에서도 착용하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우리가 실내 마스크의 의무 착용은 해제됐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유흥지에서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는 반드시 꼭 마스크를 쓰시는 듯이 에티켓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본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착용해 주십사. 그것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여름까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제 유행세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감소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공통적인 예상을 내놨다 하더라고요. 빠르면 일주일 뒤쯤이면은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내려갈 거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맞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동통신의 위치 데이터를 집계한 이동량 그리고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 등을 분석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 정도가 지속될 경우 일주 지난 5월 11일경에는 37,000명경 그리고 결국 4주 뒤에는 12,000명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측되는 이 통계 수준에 근접한 그런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4주 뒤에는 10,000명대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부산도 지금은 2,000명대 또는 1,000명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 뭐 처음 방송할 때는 뭐 100명, 50명에도 굉장히 네. 놀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10,000명이라는 숫자도 절대 적을 숫자는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의 이제 안타까운 사망자를 전할 때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좀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한두 명의 사망자도 안타까워야 하는 되는데 하루 20, 30명의 사망자도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직도 코로나19 위험성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나오는 게 5월 23일 이후부터는 이제 격리도 안 하고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뭐 안 걸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제 다 완화가 된다면 정말로 이제 코로나19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제 마스크 쓰는 정도만 빼놓고는 다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까지 지금의 감소세라면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야외에서 하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딱 10분 전에 제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아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이 목욕탕을 가도 되겠냐 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말은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免疫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목욕탕을 가지 않는 것이, 공중 목욕탕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은 됐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일상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특히 60대에서 80대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과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무리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감염이 됐을 때는 다른 분하고 다른 그런 어떤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 노인과 같이 계시는 그런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점은 뭐 아무리 해제가 되고 완화가 돼도 강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위험도는 떨어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예. 아니 이제 코로나19 이게 걸렸다가 이제 뭐 나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후유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연구 결과 중에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지능지수 IQ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꽤 재밌는 연구인데요. 예, 미국 예. 캠브리지 대학 같은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51세, 평균 나이 51세 정도의 코로나19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감염때와 감염 6개월 뒤에 이제 추론 문제를, 그러니까 계산법을 측정을 했더니, 예. 50대에서 70대 될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희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도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두뇌의 그 어떤 그 처리 속도가 네네. IQ 10은 1을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염이 10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관찰이 됐거든요. 결국 예. 개선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감염 자체보다는 내산소, 혈액 공급의 부족, 혈액 인구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출혈 여러 가지 것들 작용해서 발생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에 좀 멍해진 것 같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옛날 같지가 않아. 머리가 맞습니다. 조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 BA 2.12.1. 야 이거 어렵네요. 어렵죠. 국내에서 처음 확인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지난 그 3차 접종을 마친 50대 분인데요. 16일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변이가 기존의 이 스텔스 오미크론 자체도 높지 않습니까? 예.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한 30% 정도 더 이 전파력이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 변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하루 600명, 3월 초반 600명 수준에서 2,500명으로 증가된 이유가 바로 이 변이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위험도도 뉴욕시는 초록인 그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한다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15개 국가 정도에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좀 확산세가 꽤 많은 정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네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인후통 때문에 내가 목이 좀 아픈데 코로나 걸린 게 아닐까 요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아니어도 목이 아픈 이런 인후통이 있는 게 많지? 맞습니다. 뭐 기존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여러 증상 중인 인후염, 영성 식도염, 변도선염 등에도 우리 목을 많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전에 코로나와 다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개인에 따라서는 후각과 미각을 잃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감기들은 기침이나 근육통 이후에 발열이 나는데 코로나19는 보통 발열이나 인후통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서 워낙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후각 기능 장애가 전체 환자 중에 85%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의심되면 요즘 워낙 병원을 가기 좋으니까 네네. 가까운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감염 얘기도 나오는데 재감염 예. 여부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감기 증상 있고 인후통 있고 하면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감염 있습니다, 주위에도. 네. 재감염 되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 번 걸렸다고 지금 안심하고 네. 있으면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